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차 공전행동 기계 기능상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래 레드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가 켜지는데 이때 레드 램프는 어때요?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PBS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는 마찬가지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작과 관계없이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스위치의 온, 오프 여부에 따라서 그린 램프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참고적으로 PBS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그린 램프가 점등되어서 유지가 되는 자기 유지 회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회로도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 나중에 나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둔 게 나번 회로입니다. 답은 나번 회로가 된다라는 것인데 간략하게 해독해보면 아시겠죠? 자, 우선은 최초에 차단기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아웃라인, 위쪽을 인라인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요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쭉 다 들어오게 되겠죠. 차단기가 올라갔다 함은. 자, 그 다음에 인라인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렇게 내려갔을 때는 어때요? A접점, A접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도 마찬가지 MC 요게 A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쪽 라인은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기가 통해서 레드램프 RL이 점등이 된다, 온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언제? 차단기만 올려뒀을 때. 그래서 레드램프는 어찌 보면은 전원 표시 등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A접점이니까 누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B접점이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MC가 ON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MC 전원이 ON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접점들, 요 MC의 A접점이 붙을 것이고, 자, 붙었으니까 제대로 그립시다. 자, 이렇게 붙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CA 접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붙었으니까 이렇게 전원이 통해서 그린 램프가 ON이 되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MCA 접점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PBS 녹색 버튼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자, 요게 손을 떼면은 이 접점은 복귀를 하지만 이쪽으로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MC가 ON해서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다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린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이쪽 라인에 보시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레드 램프가 그냥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램프가 켜지든 꺼지든 이건 상관이 없다.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거 B접점이니까 자, 눌러버리면 이렇게 접점이 열리죠. 그럼 차단이 탁 돼버리니까 MC가 오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MC의 접점들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A접점이었으니까 이렇게 열려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이쪽도 다 차단되어 버렸고 이쪽도 차단되니까 그린 램프가 오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점등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나회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회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회로는 여기에 MC의 B접점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B접점이니까 이게 RL이 점등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가회로라면 그 상태에서 이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MC가 ON 하면서 A접점은 붙을 거고요. 이렇게 붙을 거고 A접점 붙을 거고 B접점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죠. 즉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린 램프는 켜집니다. 요게 A접점 붙었으니까. 대신에 레드 램프는 어떻게 돼요? 오프 돼버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니까 A접점 열리고 B접점 닫히고 요 A접점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MC 오프, 그린 램프 열렸으니까 오프, 레드 램프는 다시
ON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만약 가회로였다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 켜지고 레드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색 버튼 다시 누르게 되면은 그린 램프 꺼지고 레드 램프가 켜지는 요런 동작을 보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회로는 아닌 것이고 여기에 접점이 없는 뭐죠? 나회로가 답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점등이 돼요. 자, 그 상태로 몇 초가 지나게 되면 그린 램프만 소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PBS 녹색을 눌렀을 때 RL과 GL이 동시에 동작하다가 몇 초가 지나게 되면은 GL만 딱 꺼져버리는 회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PBS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다 소등이 되어 버리는 건데, 자, 해당 회로 같은 경우는 보기 가, 나 중에 답은 가 회로가 돼요. 그래서 가회로를 제가 이렇게 그려뒀습니다. 그럼 요거를 간략하게 해독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래쪽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인라인 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요거 B접점이니까 지나가겠죠. 그 다음 요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자, A접점, A접점, A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 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MC가 ON 합니다. 그러면 MC A접점들이 붙겠죠. 이렇게 붙고요.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부터 보면은 스위치를 우리가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A접점이니까 손을 떼면 열리지만 전원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쪽 라인은 A접점이 이렇게 붙으면서 전원이 공급되고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요거 B접점이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머 ON, 그 다음에 RL이 ON, 그 다음 GL이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동시에 점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초다. 3세크다. 그럼 3초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하면 B접점이 탁 열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린 램프는 오프되게 되는 회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PBS 적색 여기 맨 앞단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요걸 딱 눌러버리게 되면은 열리면서 맨 앞에서 차단시켜 버리죠. 그럼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뒤쪽이 다 꺼져 버리니까 MC 오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A접점 다 열리고요. 그로 인해 이쪽도 동작에 관계없이 모두 오프 되어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돼요. 자, 오프 된다. 언제? PB 적색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회로 같은 경우가 어때요? PB 녹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다 한 번에 동작하면서 RL과 GL이 켜졌다가 타이머 만약에 3초 맞췄다. 그럼 3초 후에 요 B접점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린 램프만 오프되는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회로 같은 경우는 그려져 있는 모습은 좀 다른데 사실상 그냥 요 접점이 A접점으로 바뀐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다를 거 없어요. 요 A접점으로 바뀐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회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태에서
요 초기 상태라 봅시다. 초기 상태에서 우리가 차단기 올리고 PBS 녹을 딱 누르게 되면은 MC가 ON 하게 되고요. A 접점 붙고 A 접점 붙고 그렇게 되면은 타이머가 ON 하게 되는데 자 붙으면서 여기 아래는 어때요? 전원이 바로 들어가니까 타이머랑 똑같이 ON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B 녹색만 딱 누르게 되면은 RL이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 회로라고 한다면 요게 A 접점이니까 그 후에 타이머를 3초 설정을 했다면 요게 열려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온과 동시에 동작하는 게 아니고 타이머가 동작하고 3초 후에 하나 둘 셋 하면은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그린 램프가 DE어 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회로 같은 경우는 A 접점을 쓰기 때문에 타이머 A 접점을 쓰기 때문에 녹색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레드 램프만 점등되어 있다가 3초 후에 그린 램프가 따라 켜지는 회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나회로는 틀린 답이 된다, 오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접점이 B 접점이 그려져 있는 타이머 B 접점 가회로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초 후에 그린 램프가 꺼지는 회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오는데 가는 플라이어, 나는 롱노즈 플라이어, 다는 니퍼, 라는 파이프 렌치가 되죠. 자, 그러므로 요 3번 문제에서는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파이프 렌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수액기였죠. 그래서 수액기라 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를 지나면 응축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축기가 설치가 되는데 자, 요 응축기에는 팬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압축기에서 나오는 냉매의 성상은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였다. 그래서 뭐가? 냉매가 고온고압의 기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응축기를 설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요 안에 있는 배관, 코일을 통과할 때 이 외부에 설치된 응축기죠. 실외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을 시켜서 이 고온고압의 기체를 식혀서 뭘로 만듭니까? 액체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출되어 나올 때는 뭐가 된다? 고온 고압의 아직 냉동장치 중에서는 고온고압입니다. 액체로 바뀌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다음 단에 설치되는 게 수액기라는 장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응축기에서 응축을 시키면 뭐 예를 들어 손실이 아예 없다라고 치면은 100% 기체가 100% 액체로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는 손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과 요 액체 냉매 중에 일부 응축하지 못한 미량의 기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체 상태로 팽창 밸브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플래시 가스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돼버린다. 즉 효율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수액기를 설치합니다. 수액기. 그래서 수액기를 설치하면 냉매액은 하부에 고일 것이고 혹시나 발생되어 있을지 모르는 기체 냉매는 이렇게 상부에 떠 있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기체는 자연스럽게 액체로 변할 수 있을 건데 뭐 어쨌든 이 수액기에 담아다가 길다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래쪽에 고여있는 액만 이렇게 빨아올려서 팽창 밸브로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액기의 역할이라 함은 이 냉매를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수액기에서 냉매 액만 인출해서 팽창 밸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냉동장치 안에 불응축가스, 공기가 체류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액기 요 상부라던가 응축기 상부 쪽에 고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액기 상부에서 불응축가스 퍼져 에어변을 설치해서 불응축가스를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에어변을 응축기에도 만약에 모인다 생각하면 응축기랑 수액기 사이에 균합관을 설치하거든요. 균합관의 역할은 뭐예요? 이 응축기의 압력과 수액기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경우 균합관에다가 에어변을 설치하는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보통 보면 불응축가스는 응축기나 수액기 상부에 고이기 때문에 그 상부에서 불응축가스를 빼주면 된다. 자, 그 중에 수액기 역시도 불응축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요 균합관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냉매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요 응축기 쪽에서 수액기 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수액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운이 나빠서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 내리쬐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밀폐된 용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액기 쪽의 압력이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응축기 쪽의 압력이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냉매 순환 순서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압력이 높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막고자 균합관을 딱 설치해서 두 개의 압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개의 압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준다.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균합관, 말 그대로 균등하게 압력을 분배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균합관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에서 우리가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문제 돌아가서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명칭 같은 경우에는 수액기가 되고요. 그 다음 역할은 읽어보시면 이제 서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자,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요 수액기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설치하여 냉매를 일시 저장하거나 불응축 가스를 제거. 자, 여기 에어변이 있습니다.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고 액냉매만 팽창 밸브로 보내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 하부에 고인 액냉매만 이렇게 인출해서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요게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램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은 조광형 누름 버튼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부품의 명칭은 체크밸브인데 정확히는 스윙식 체크밸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내부에 있는 디스크의 스윙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윙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체크밸브라는 게 다른 말로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체크밸브는 스윙식 체크밸브와 리프트식 체크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식이 있고 리프트식이 있는데 스윙식 같은 경우는 이 밸브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밸브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통 보면 이쪽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리프트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고 밸브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체가 들어오게 되면 스윙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스윙판이 이 밸브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면서 유체를 이렇게 보내어줬다가 다시 거꾸로 유체가 되돌아오려고 하면은 스윙판이 다시 이렇게 닫혀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류를 방지해주게 되는 거를 우리는 스윙식 체크밸브라고 했었고, 리프트식 같은 경우 유체가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데 유체가 아래쪽에서 들어오다가 유체가 가득 차게 되면은 요 유체 부력에 의해서 디스크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유체가 지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은 부력이 감소하니까 부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위에서 공기층이 누르는 대기압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뭐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리프트식이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리프트, 스윙한다라고 해서 스윙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할 때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스윙식은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이 가능했고요. 리프트식은
수평 배관에만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스윙식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디스크판이 스윙에서 열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또 이렇게 닫아버리면 되니까 유체가 이렇게만 공급되는 역류 방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리프트식은 만약에 세로로 설치하게 되면,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유체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부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부력이라는 게 생겨서 옆으로 밀게 되는데 옆으로 미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유체가 공급되고 나서 반대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수평으로 설치하면은 위쪽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디스크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쪽으로는 안 닫히겠죠. 수직으로 누를 테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식은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고 수직 배관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신다면 제가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특징까지 다 잡아드릴 텐데, 근데 요 이제 공존행동 동영상에서는 그 이상의 이론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로 돌아가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체크밸브, 정확하게 아신다면 스윙식이라고까지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특징 같은 경우는 역류 방지 밸브니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해당 부품의 명칭은 플로트 트랩이 되죠. 엄밀히 따지면 플로트식 증기 트랩인데 이 플로트 트랩이 엄밀히 따지면 증기 트랩에 속하는 거고요. 증기 트랩. 이 증기 트랩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적 트랩에 속합니다. 기계적 트랩. 그래서 기계적 트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로트 트랩이 있고 버킷 트랩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플로트 트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플로트를 설치해서 이 응축수의 부력에 의해서 플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때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응축수를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증기 트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20년도 기능사 3번 문제 풀 때 3번 문제에서 요 증기 트랩과 함께 플로트 트랩의 그 구조와 정확한 동작 원리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별도로 특징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플로트 트랩 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특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회차로 되돌아가셔서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플로트 트랩 또는 플로트식 증기 트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치출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치출구의 전면과 후면을 모두 다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형태는 이전에 좀 과거에 나왔던 그 문제 중 하나인데, 요렇게 생긴 거는 그릴형 치출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그릴형 치출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스크류 압축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기어같이 생긴 두 개의 스크류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고요. 요 안쪽에 있는 스크류를 로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터, 암수 로터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릴 때 공간이 좁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공간이 넓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는데, 요걸 이렇게 케이싱을 해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공간을 냉매가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압축이 되는 형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타고 지나가면서 압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식 압축기의 일종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두 개의 로터, 암수 로터가 생긴 모양이 스크류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스크류를 다른 말로는 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크류 압축기라고도 부르고 나사식 압축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스크류 압축기,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음의 정면도를 도시기호로 그리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배관이음을 정면도로 그려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건데, 해당 영상이 정지한 화면을 기준으로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거를 도시기호로 한번 작도를 해본다면, 우선은 위쪽에 T에서 빠져나오는 구멍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구멍이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구멍이 보이면 색칠을 해준다. 엘보 같은 경우 뒷모습이면 엘보 뒷돈 같은 경우는 색칠을 안 해주는데 요 T에 구멍이기 때문에 구멍 모양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내려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 T에 구멍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이쪽에 T 이음 표시해 주시고 이쪽 밑에 엘보 이음 표시해 주시면 정면도 그리기 끝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